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세리에 A 1위를 달리고 있는 AC 밀란의 전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AC 밀란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24경기 동안 18승 6무로 공식 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2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당 약 2.5골을 득점하고 22골을 실점하면서 경기당 약 0.9골을 실점하고 있는데요.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AC 밀란은 굉장히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적은 실점을 허용하는 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AC 밀란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선수는 이브라이모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가 오기 전 피올리 감독의 승률은 35%였지만 이브라이모비치가 영입된 이후에는 승률이 69%에 이를 정도로 AC 밀란에서 이브라이모비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브라이모비치의 포스트 플레이가 AC 밀란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브라이모비치는 큰 키를 활용해서 압도적인 공중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즌 이브라이모비치는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중볼을 따낸 선수였고 이번 시즌도 여전히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뛰어난 점프력과 운동신경을 유지하면서 지난 시즌 고딘을 상대로 공중볼을 경합할 때 2m 53cm라는 높은 타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공중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는 뛰어난 볼터치와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에서 버텨내는 힘, 그리고 볼을 소유한 이후에 동료 선수들에게 볼을 넘겨주는 패스 능력까지 이브라이모비치는 포스트 플레이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브라이모비치의 포스트 플레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선수는 차라노글루입니다. AC 밀란은 공격을 전개할 때 이브라이모비치에게 볼을 보내주고 이브라이모비치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차라노글루가 받아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패턴으로 공격을 진행할 때가 많은데요. 차라노글루는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노글루의 활약은 이브라이모비치의 영입 전후로 극명하게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노글루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볼을 소유한 이후에 동료 선수들에게 적절한 패스를 보내주는 플레이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드리블을 통해 수비를 돌파하거나 압박을 받을 때 압박을 풀어나오는 기술적인 능력은 다소 부족한 선수인데요. 이브라이모비치가 오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단점들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차라노글루의 단점이 부각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뛰었던 피용테크, 칼리니치, 안드레 실바, 쿠트로네 같은 선수들이 전방에서 볼을 소유해주는 플레이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노글루도 압박을 풀어내는 플레이에 서투른 상태에서 최전방 공격수들까지 볼을 소유하는 데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팀이 강한 압박을 걸어오면 AC 밀란은 공격 상황에서 중앙을 거쳐갈 수 없었던 건데요. 그러나 이브라이모비치가 영입된 이후에는 상황이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차라노글루가 잘하지 못하는 플레이, 즉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는 플레이를 이브라이모비치가 수행해주면서 차라노글루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브라이모비치가 볼을 빼앗기지 않고 소유할 때 차라노글루는 이브라이모비치의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브라이모비치가 건네주는 볼을 받아서 패스를 뿌려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피올리 감독이 차라노글루의 위치를 조정해줬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먼저 차라노글루는 몬텔라, 가투소, 그리고 지안파울로 감독이 팀을 이끌었을 때 왼쪽 측면 공격수나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차라노글루의 부족한 드리블 능력이 큰 단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때는 측면 돌파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할 때는 볼을 전진시켜주지 못하면서 AC 밀란이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피올리 감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메이션을 4-2-3-1로 바꾸고 차라노글루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차라노글루가 측면이나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되면 아래 위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볼을 받아서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했는데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볼을 끌고 올라오는 플레이보다 좌우로 움직이면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차라노글루는 바로 이러한 역할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였는데요. 피올리 감독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차라노글루의 활동 반경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피올리 감독 이전에는 차라노글루의 활동 반경이 한쪽 측면 지역에 형성될 때가 많았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상황이 많았지만 시즌 초반부터 피올리 감독이 이끌었던 지난 시즌에는 활동 반경이 경기장 전체에 나타나면서 차라노글루가 아래 위가 아니라 좌우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차라노글루가 레버쿠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때도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지금과 비슷한 활동 반경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이처럼 피올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차라노글루의 활동 반경이 변화하면서 차라노글루는 AC 밀란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AC 밀란이 24경기 무패를 달리는 동안 차라노글루는 22경기에 나와서 10골과 12개의 도움이라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라노글루가 살아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선수는 레앙, 레비치, 살레마커스, 카스티에로 이어지는 측면 공격수들입니다. 차라노글루가 전방으로 좋은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들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때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AC 밀란의 측면 공격 자원들이 모두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라노글루의 패스가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차라노글루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점, 즉 이브라이모비치가 영입된 시점 이후로 측면 공격수들의 공격 포인트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브라이모비치의 영입으로 차라노글루의 패스가 살아나고 연쇄적으로 측면 공격수들의 플레이가 위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한편 AC밀란의 공격 전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선수는 테오 에르난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C밀란은 테오 에르난데스의 오버래핑을 공격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때 전술적으로 재미있는 포인트는 AC밀란이 빌드업을 시작할 때 선수들이 오른쪽 측면에 밀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AC밀란의 움직임을 따라서 측면에 밀집하면 반대편에 있는 테오 에르난데스는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뛰어가는 테오 에르난데스에게 볼을 보내주는 것이 AC밀란의 주요한 공격 패턴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AC밀란의 공격 상황을 보면 선수들이 오른쪽 측면에 밀집한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때 상대팀도 측면으로 쏠리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테오 에르난데스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오 에르난데스는 공격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파괴력 있는 돌파를 보여주면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C밀란으로 이적한 이후 8골과 7개의 도움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피올리 감독이 테오 에르난데스를 위한 비대칭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캐시에와 베나세레의 위치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 중반까지 베나세레가 왼쪽, 캐시에가 오른쪽에 배치되는 전형으로 경기에 나왔는데 비대칭 전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캐시에가 왼쪽, 베나세레가 오른쪽에 배치된 전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캐시에보다 볼을 다루는 데 뛰어나고 패스 플레이에 능숙한 베나세레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테오 에르난데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왼쪽 측면에는 넓은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베나세레보다 활동량과 수비력이 뛰어난 캐시에를 왼쪽에 배치하는 것인데요. 전술의 특성에 맞게 캐시에와 베나세레의 자리를 바꾼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피올리 감독이 원하는 비대칭 전술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C밀란은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올리 감독이 높은 지역에서 압박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축구를 연구했다고 인터뷰한 것처럼 앞선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전방에 있는 이브라이모비치의 나이가 있는 만큼 90분 동안 계속해서 강한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체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상대를 향해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앞선에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형태로 압박 라인을 형성하는데요. 하지만 차라노글루, 캐시에, 베나세르는 자리를 지키기보다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를 대인마크하는 형태로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내부에서는 상대의 미드필더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상대팀이 중앙으로 패스를 보낼 수 없도록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상대팀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이때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측면으로 달려들면서 상대를 측면에 가둬놓고 강한 압박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AC밀란의 경기를 보면 처음에는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측면으로 볼이 전개될 때 선수들이 측면으로 달려들어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팀들이 시도하는 전방 압박의 형태지만 AC밀란은 압박을 시도하는 타이밍과 조직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전방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AC밀란의 전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AC밀란의 좋은 성적에는 당연히 이브라이모비치의 영향력이 크지만 피올리 감독이 적절한 선수 배치와 전술 변화 그리고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팀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AC밀란이 기세를 이어서 이번 시즌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 시즌 세리에 A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